남자들이 연애와 결혼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남자들 미혼율 보세요. 30대 중반까지 남자 미혼율이 75%라니까. 한반도에 생물이 산 이래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걸 갱신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역대치를 찍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연휴 호텔 근황이라는데,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40살 여시 있니 여기? 와, 여전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문장 구조가 굉장히 거슬리죠. 저같이 뭔가를 강조해야 하는 유튜버, 연설가 기타 등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데 문장 구조를 앞뒤 바꿔서 쓰는 건 여초 사이트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많이 여초 사이트를 이용했으면은 그런 짧은 문장에서도 여기 40살 여시 있니? 라고 쓰는 게 아니라 40살 여시 있니? 여기. 라고 쓰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비혼하지 않을 때 혼자 비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여시야. 이제 나이를 하도 많이 먹어서 2030 애완 말모를 달지 못하는 화석인데, 나랑 평생 비혼 메이트로 지내자고 말하던 친구가 갑자기 오늘 결혼하는 남자가 생겼다 말해서 참 마음이 복잡했어. 어디 털어놓을 친구도 이젠 아무도 없어서 오랜만에 여시에 접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 나 돈 진짜 많다. 보졸로 대기업 생산지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는 거라 서울 32평 집 하나, 이천에 50평 집 하나 더 있어서 일할 때는 이천에서 지내고 쉬는 날은 서울 가서 지내고 매일같이 강아지랑 산책하며 지내다 보면 외롭다는 생각도 안 들고 너무너무 내 인생이 좋단 말이야 라는데, 주저리 굉장히 길게 쓴 글이지만 핵심은 딱 한 문장이죠. 이거를 쓴 이유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친구가 결혼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말해서 마음이 복잡하다잖아.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다? 비혼 메이트다. 평생을 결혼 안 하고 같이 살기로 한 친구인데 떠났다. 그래서 마음이 착착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고 집도 두 채 있고 이거는 다 부가적인 설명이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평생을 같이 비혼하면서 살 것 같았던 친구까지 떠나니까 마음의 안식처가 없어져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작성자는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님이랑도 의절했대요. 부모님이 잘못됐는지 언니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공허가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이제 40이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40에 결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남자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저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남자들이 연애와 결혼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남자들 미혼율 보세요. 30대 중반까지 남자 미혼율이 75%라니까. 한반도에 생물이 산 이래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걸 갱신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역대치를 찍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연휴 호텔 근황이라는데 빈방이 이렇게나 많답니다. 공실이 장난이 아니래요.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거 우리 20대 30대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던 장면입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빈방은커녕 있는 방에 2배 3배 주고라도 방을 구해야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왜? 여자친구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저렇게 됐다고요?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해줘서, 연애를 안 해줘서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혼하는 언니 아들이 그래서 많이 생긴 거잖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물론 언니 아들이 눈이 높아서 그런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거기에 상심해서 남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서 요즘에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그렇게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혼도 왜 늘었죠? 더 젊은, 그리고 마인드가 바뀐 언니 아들이 많이 생겨서 결혼 건수가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빌라라도 괜찮다, 낡은 아파트라도 괜찮다 라는 사람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혼 건수가 증가한 거잖아. 예전보다는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남자들한테 조건을 안 맞추면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언니 아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조건이 뭐가 있죠? 나이가 어린, 그리고 예쁜, 착한 여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언니 아들,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니 아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눈높이가 높으니까. 몇몇은 눈을 낮추고 결혼을 하지만 아직도 그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비혼으로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비혼주의자의 척하는 언니 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연애와 결혼을 안 해주니까,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흔한 결혼 포기한 30대 인생이라는 영상인데, 나는 나이 34살, 키 173, 몸무게 81kg임. 지방에 있는 대기업 하청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하는데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실수령은 240임. 오버타임 찍으면 월 300 넘게도 가능한데 굳이 안 하고 있음. 29살 때 이 지역에 있는 빌라 매매로 사서 살고 있음. 7천만 원 정도 주고 샀고 담보 대출로 땡겼음. 출퇴근 겸 마실용 구형 스포티지 하나 있음. 한 달에 대충 기름값 고정비 이것저것 채해서 약 90만 원 쓰고 60만 원은 적금 넣고 나머지
90만 원으로 식비랑 취미생활 중 평소에 퇴근하면 맨날 넷플릭스랑 유튜브 보면서 배달음식 조짐, 자기 전에는 폰게임이나 커뮤니티 하면서 딱 새벽 1시쯤에 잠들음, 주말에는 11시나 12시쯤 일어나서 대충 헬스장 가고 마트 들려서 장보고 오고 또 핸드폰 오질나게 하다가 잠들음, 성공 욕심 버리고 결혼 포기하니까 이제 삶이 개편하고 좋은데 라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실패했으면은 저도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안 했었던 이유도 언니 아들은 그놈의 아파트 타령, 그놈의 직장 타령. 제 직업이 건축업이다 보니까 노가다니 뭐니 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타가 너무 세게 와서 한참 동안 연애를 안 하고 그 안 하는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결혼 준비했었던 거고, 아니 국제결혼 안 하면은 결혼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내 경험이 그걸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마누라 나라에 한 달 살면서 확인하고 왔잖아. 이 여자도 허영심이 강한 여잔가 아닌가, 사치가 심한가 아닌가, 결혼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뭐 얼굴은 처음 보면 확인 가능하니까 그거를 유심히 확인할 필요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달 확인하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던 거야. 사실 첫날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다니까.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랬는데도 참았다고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 후회할까봐.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여자였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하지만 그 결혼이 실패했다면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남자 혼자 사는데 큰 돈 필요합니까? 아니죠. 심지어 집이 두 채 사놓은 게 있어. 그렇다면 하나는 정리하고 그 팔았는 건 ETF 넣어놓고 대충 배당 받으면서 적절하게 용돈 생활하고, 하나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그 집도 넓으면 그 집은 월세 주면 되잖아. 150만 원을 생활비로 써도 엄청나게 많이 남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은 50만 원쯤은 연금 계좌에 넣고 나머지 몇백만 원은 내 계좌 하나 만들어서 ETF 계속 사 모으는 거지. 적립식으로 사면 30년 뒤에 부자 무조건 되어 있겠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공식이잖아. 꾸준히 아끼면서 이렇게 살면 말이죠. 차 비싼 거 필요합니까? 우리가 비싼 차를 사는 건 과시하기 위해서잖아. 그 과시의 대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하죠? 여자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언니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낭비한 삶 행복했었습니까? 겠냐? 어떻게 할 데기 없었잖아. 그냥 동네 마실용 차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투잡 뛰면 되지 않습니까? 투잡 뛰면 내 인생이 부자 될 확률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게 살면 지루할 틈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300을 받아도 200 얼마를 받아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혼자 살며. 그것도 남자들은 혼자 살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영상에서 취미생활로 식비로 한 달에 90만 원 썼다는 거 충분히 그런 거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밥 주고 취미생활도 돈 안 들이는 거 하면은 쓸 것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없다니까. 저 정도도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요즘에 제가 미혼을 추천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래서 언니 아들이 결혼 못해서 비혼주의자인 척 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남자들이 아쉬울 게 없으니까. 거기에 더해 이제 남자들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따지기 시작했죠? 아 그래, 어차피 결혼할 거면, 나이 들어서 할 거면 나이 든 여자를 만나야겠지. 어차피 젊은 여자들은 능력 좋은 남자들이 다 데리고 가니까. 그럼 나도 눈높이 높여서 저 언니 아들만큼 따질 만큼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똘정사 출처입니다. 이상형은 자기 관리하는 여자지만 맞벌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라는 영상인데, MC들이 묻습니다. 이상형은? 이라고 물으니 건강미 있는 스타일,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운동하는 여자가 좋다네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백수 vs 운동 싫어하는 회사원이라니까 회사원이 좋답니다. 그래서 맞벌이 vs 외벌이라니까 맞벌이가 좋다네요. 맞벌이 하는 여자야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출연자가 나왔을 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맞벌이는 필수입니까? 라고 물으니 같이 일해서 돈 모으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노후에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기타 등등 영상에서 요즘 남성들이 강인한 여성, 맞벌이가 가능한 여성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거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애 낳으면 당연히 외벌이지. 거의 대부분의 언니 아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잖아. 그런데 이게 변하고 있다고요. 왜? 결혼 안 해도 그만이니까.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결혼 후에 애를 출산한 후에 제2의 기쁨은 누릴 수는 없겠지만 내 혼자 평생 먹고 살 만큼, 심지어 연금 계좌에 한 달에 50만 원씩만 넣어도 노후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할 겁니까? 더 저축할 거잖아. 나이 60 넘어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내 계좌에 있는 돈들로 그게 주는 배당금만 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 혼자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니랑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냐? 겠냐고. 아, 그럼 나의 조건은 충족시켜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는 맞벌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남자들이 많이 따지는 게 빠졌잖아. 네, 맞습니다. 이래서
어린 여친 만나는 거구나. 96년생 여친 만나다가 헤어지고 몇 달 쉬다가 00년생 여친 사귀는데 뭐만 해줘도 우와 너무 좋다. 무슨 말만 해줘도 와 오빠 너무 감동이에요. 소소한 거 챙겨줘도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좋더라 라는 게시물만 봐도 젊은 여자를 남자들이 왜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든 언니 아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밑에 달린 베스트 댓글만 봐도 아실 수가 있고요. 뻥이야 그거.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이야 참 어이가 없죠. 여초 사이트를 얼마나 많이 한 언니야이면 그거 다 뻥이야도 다 뻥이야 그거로 모순을 바꿔서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뭔 뻥이에요. 젊으면 젊을수록 사소한 거에 감동을 하기 나름이지. 왜? 했지니까. 도화지가 시커멓지 않으니까. 여기도 보세요. 4살이 뭐 얼마 차이 난다고. 이러는데 왜 30대와 20대 차이라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혹시 언니가 30대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20대와 30대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남자들이 왜 결혼을 포기하는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 행복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그게 행복인 거야. 누가 결혼하라고 칼 들고 협박해도, 부모님들이 내 눈에 흙 넣는다면서 여러분들을 협박해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은 알아서들 잘하세요. 진짜 행복은 어느 길인지 그 누구도 몰라요. 결혼해도 불행할 수 있고 미혼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